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른바 총선에 대한 공과를 놓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여러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기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 얘기도 좀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고요. 조정훈 또 이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 얘기도 같이 듣겠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또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인물 책임론을 피하면 총선 패인 진단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님은 저희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총선 백서를 당을 주어로 만들고 인물로 주어로 만든다는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가 패배 원인에 대해서 대충 덮고 넘어가자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총선 백서는 말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무엇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었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겠다. 다음 총선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역사 교과서 같은 것일 텐데 그럼 총선 패배의 요인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서에 넣어야 될까 아니면 넣지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전혜 위원장님은 총선 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를 잘못 이끌어서 참패의 길로 갔다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당대표도 사퇴한 분을 굳이 그렇게까지 다시 모욕 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미 저 총선 백서 TF에서 만들어져 있는 평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이 나온 지 한 2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객관식으로 1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 문항 자체가 그 주어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2조 심판을 했는데 이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0점에서 뭐 10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문항들이 공개가 되었을 때 이 문항 자체가 어떠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니냐,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있어서 주어를 어떤 개인이 아니라 당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백서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점수를 매기는 형태의 그게 수집이 되면은 그 이후에 당사자들을 만나서 필요하다면 뭐 대통령실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들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소환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 평가 항목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을 주어로 해서 이 총선에 대한 참패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대선에서의 승리 과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의 어떠한 지지율이 낮았던 부분들 그리고 당에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 체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반등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작이 한동훈 위원장인 것이죠. 지금 총선 백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장의 의견과 지금의 평가 항목들로 그대로 백서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책임론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전혜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어를 한동훈 위원장으로 집어넣고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총선 전략, 2조 심판론이 효과적이었느냐?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해서 몇 점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2조 심판론이라는 건 저는 좀 잘못되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어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조 심판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니까 그거는 반대한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평가 항목이 객관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되어 있다면 제가 거기에 주관식으로 한동훈은 지우고 뒤에 이조 심판론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쓸 수 있는 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고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를 한동훈을 X치고 네. 그냥 당이 이런 전략을 쓴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네, 그 10점까지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제가 있다? 한동훈 알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원톱 체제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식의 이런 총선 백서 기술은 반대한다 이런 뜻이군요. 예. 김병민 직접 선거를 뛰셨잖아요. 네. 격전지에서 뛰셨잖아요. 그것도 험지에서. 또 방금 얘기했던 설문조사도 구글 폼에 들어가면 객관식 설문조사도 있지만 주관식 설문조사가 있어요. 예. 나중에 너무 솔직하게 길게 잔뜩 적어놨는데 어느 지역에 출마했냐, 나이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 서울 40대니까 제가 쓴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익명이 보장된다는데 익명이 보장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에 예. 솔직하게 못 쓴 사람들도 많겠다 생각하는데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고마움이 참 많죠. 우리 작년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나타났던 서울 6석. 이때부터 국민의힘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을 당시 다 기억하겠습니다마는 원외위원장, 국회의원 다 모여서 총회에서 언제 한동훈 위원장을 소환해서 써야 되냐 등등 해서 모셔다가 한동훈 위원장으로 정말 총선 한번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을 예. 잔뜩 부풀어 올렸는데 3월에서 4월을 지나는 과정 속에 워낙이나 어려웠던 선거 국면 때문에 예. 국민의힘 전체가 어려워졌죠. 모든 정치는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과에 집중해서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총선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리가 될 건데요. 누군가 총선이 끝나고 나면 특정 정치인들을 몰아내듯이 하는 과정들은 예. 결코 적합하지 않거든요. 대통령 선거 만약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였던 김혜경 씨의 법카 사건, 대장동 사건으로 완전히 대통령 선거 졌다 이렇게 백석 기록해 놓으면 더 이상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관련돼서 너무 정치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 당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그 총선 백서 주간 또는 이제 객관적인 설문 내용을 제가 보질 못해서 예. 궁금한데 혹시 그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현 정부 네. 또는 이제 대통령실의 총선 기간 동안 어떤 실책이라든지 실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 조항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메가시티가 선거 전략으로 적합했는가도 예, 예. 있고요. 또 정권 심판론이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에 대한 평가들이 다 있는데 뭐 대통령의 대파 논란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대통령실 관련된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런 거죠. 선거를 치르고 봤을 때 100가지 중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 전체판을 흔들었던 가장 중심적인 주기가 무엇인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기술하는지에 따라 예. 내용들은 좀 달라질 겁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민주당 분한테 국민의힘 총선 패배 백서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뭐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예.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백서는요, 그 만드는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문제는 뭐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개선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짚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모습이 예. 오히려 훨씬 큰 문제다. 그러면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거 저 몇 개 적었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었겠느냐라는 것도 물어봐야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거 말고 했어도요. 백약이 무효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를 물어보더라도 이런 거는 다음에 좀 고쳐야지 도움이 되겠다. 예. 되지만 저게 도움이 되는 게 10%라면 더 근본적인 문제 90%에 해당하는 부분도 결론부에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미래에 도움이 되고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의힘 수도권에 이제 출마했다가 낙선하신 제 옆에 계신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있습니다. 천목회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회원이시기도 하고 또 이재영 이제 당협위원장이 아마 간사하시죠. 예. 예. 이런 야당의 쓴소리는 별로 달갑지 않죠. 천목회에서도 이 얘기는 다 나왔을 테니까. 아니, 어제 연사로 설주한 변호사가 예, 예. 와서 같이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몸을 담았고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는 제3지대의 정치를 예, 예. 표방하면서 나갔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예.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시간이 된다면 30초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예. 조국 혁신당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어요. 음.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나왔던 순간이 총선에서 판을 한번 바꿨던 굉장히 중대한 계기가 됐는데 예. 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갖고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인식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강성 정치인들로 규정을 짓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을 꽤 많이 찍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이른바 싫어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조국 혁신당을 찍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예. 이 인식의 괴리가 꽤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거칠 때만이 앞으로 정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을 맞춰갈 수 있을지는 아는데 그런 최소한의 대화의 노력들이 예. 갖지 않다 보면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도 등장을 했는데 이게 왜 잊혀지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전당대회 진짜 나오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치훈 부의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밥도 먹고 도서관에도 나타나고 뭐 그래요. 예. 활동을 좀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재개한 건 아니죠. 뭐 자연인으로서 이제 자연스러운 뭐 당연히 도서관 가서 책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또 뭐 원희룡 전 장관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당직자들하고 밥도 먹고 뭐 그게 하나도 하등 이상할 건 없는데 왜 그거를 자꾸만 정치적 행위로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 받아들일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전당대회 나오시려고 잊혀지기 싫어서 저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 시작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자맹을 하다가 하신 행보가 비대위원들 만나고 당직자들 만찬하고 예. 이 정도 행보는 당연히 직전 선거에서 총선을 이끌었던 그 수장으로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도의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무슨 뭐 정치적 행보를 다시 재개했다라든지 차기 전당대회를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아 지금 보수의 정치의 중심이 한동훈이구나라는 인식을 지지자들이 하나씩 심어주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그 뭐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시장님인데 또 나오게 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예. 사실상 그 직전 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자맥을 선택한 사람을 계속해서 수면 위로 끌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내준 사람이 오히려 홍준표 시장과 같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냥 행보가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되고 정치권에서 그걸 분석하게 되고 중심에 올라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한 그 날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0%였는데 지금 하루에 1%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한 7월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7월 정도 되면 그때 딱 한 100% 완성되거든요. 저는 점점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 판을 만들어준 거는 홍준표 시장이 1등 공신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래 0이었는데 30-40% 이제 세모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30-40% 충분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고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단계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성 부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30-40%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명분은 없습니다. 직전 선거의 패장이 나오는 건 명분이 없어요. 사실 2022년 대선에서 졌던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대표 선거 나온다고 했을 때 명분 없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지지자들의 강력한 뒷받침이거든요. 그때랑 상황이 똑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런 행보 하나하나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한 몸풀기로 봐도 된다. 틀리지 않다. 뭐 그렇게 그런 저는 그렇게 보고 해석을 있습니다. 네. 우리 강 변호사님.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성 부의장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40%보다 더 돼요? 나올 네,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고 100%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100%까지는 세상에 100%라는 건 없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당 내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물론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룰을 개정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당 내에서 당 지지층에서는 48%라는 거의 예. 과반에 그 육박하는 숫자거든요. 2위인 원희룡 전 장관에 비해서도 13%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예.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 그 전당대회에 있어서 룰을 개정을 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은 당심 100%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선이 되었을 때 당 대표로 되었을 때는 당심 70% 민심 30%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올 때 당심 100%를 개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 아까 이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 민심이 몇 %가 들어갈지 지금 예. 추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8%로 1등이긴 하지만 지금 오차범위 내인 거예요. 2%포인트 차로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도 그 2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룰을 변경을 한다고 해도 뭐 7대3 뭐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도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나오든 간에 지금 당장 나와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뒷모습 사진 하나로 언론에서 크게 회자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자발적인 팬카페가 일주일에 한 10,000명씩 지금 예. 회원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게 한동훈의 팬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한 6만 명 좀 넘는 수준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팬덤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한동훈의 팬덤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어필을 하려면 이런 팬덤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결국에는 당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세간에서는 굉장히 머리도 좋고 비상하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력을 굉장히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다. 소년급제한 천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런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네. 본인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민감한 시점 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죠?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는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노출됐다. 그렇다고 봐야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머리 좋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그렇게 연출을 해 가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그냥 계속 50대 50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50대 50으로 가고 있는 게 정치인들은 항상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고민이 되게 많겠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3년이면요. 정치 세월로는요. 정치 달력으로 따지면 한 30년 되는 세월이에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길게 남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조금 동정론에 의해서 본인이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동정론보다 책임론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예. 지금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책임론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나오셔도 안 잊혀집니다. 왜?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수호신이 있어요. 홍신이라는. 홍준표, 신평.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국민 상식에 맞는 예. 인내심 있는 지금 너무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시는데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다음 당대표는요. 누가 와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알겠습니다. 쉬셔도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저 지도부가 순항할까요? 예. 네, 다시 기회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우리 김상일 부대변인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병민 최고위원이 하면 그래 한번 귀 쫑긋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를 레드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걱정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원끼리 하든 뭐 거기다가 국민 여론을 섞든
뭐 무조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거라는 뭐 전망이 지배적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여당 대표가 될 경우에 지금 당정 이 선거 네. 패배 이후에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당정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3살짜리 애들 빼놓고는 다 알아버렸어요, 국민이.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두 사람이 다시 극적으로 화해할 거냐? 아니면 삐그덕거리면서 남은 3년을 계속 갈 거냐? 여건이. 이걸 이제 걱정하는 보수층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굉장히 험한 얘기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했던 것 같은 굉장히 갈등을 막 보여주는 듯한 정치적 행동을 한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스타일상 만약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마 지금 김상일 대변인께서 애정어린 조언을 해주신 것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여기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된다면 예. 거기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 충족시켜지지 못했을 때 차기 대권 가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보수층에서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고 급속도로 팬덤이 형성되는가? 위기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감 때문에. 총선 참패 이후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영 전체가 공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릇이 있어야 나중에 지선이든 대선이든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예. 그 그릇이 다 깨져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이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다시 나와서 좀 보수를 결집시키고 예. 지금 중도층들이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는데 젊은 세대 중도층들한테까지도 뭔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출마하게 된다면 당선될 것 같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 비상대책위원장 나오는 게 독배인 줄 알면서 본인 국회의원 불출마한다고 희생을 키워드로 나왔던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그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희생적 마음으로 결단할 가능성들이 일부 살아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이른바 윤한 갈등 이런 거는 겉으로 국민 앞에 보여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시는군요. 그거를 정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가는 방법이 아니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찍었던 중도층들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좋아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가면서 실망하면서 돌아왔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진 그런 표심들이 만들어낸 건데요. 용광로 표심이 만들어진다. 네. 보수층에. 예. 근데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들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어떻게 국민의힘의 비전으로 녹여낼 수 있는가가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깊은 고심이 되겠죠. 예. 뭐 다시 갈등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지난 1차 윤한 갈등 사태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하는 모습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죠? 저도 이제는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90도 인사 안 할 것 같죠? 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